그거 제 얘기 같은데. 예전에는 스포츠 경기 볼 때 네. 경기 장갑 꼭 챙겨보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요즘은 거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놓치면 너무 아쉽던데 이상님은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나요? 글쎄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도 결혼하고 아이 생기고 그러면서부터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연구로도 증명이 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월터 반지와 니키 루이스의 연구인데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40대부터 87세 사이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팬심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1에서는 팬심의 변화를 측정했는데 10대, 20대 평균 팬십 점수가 113.98에서 현재는 103.47로 확실히 줄었대요.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감소했다는 건 확실히 공감이 되네요. 슬비님은 어때요? 아직 20대니까 팬심이 불타오르는 시기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주말에 경기 보려고 막 약속도 미루고 친구들이 그냥 하이라이트 보면 되잖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저는 경기 날이면 일정도 다 비우고 친구들이랑 경기장 가서 보기 싫을 때까지 응원도 하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왜 그렇게 변하신 것 같나요? 연구 2에서는 사람들에게 왜 스포츠를 덜 보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시간이 없거나 일이 바쁘거나 선수들의 태도가 별로여서 그렇다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시간의 가치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연구자들이 적용한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 인식이 바뀌면서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고 해요. 그게 바로 제 경험인 것 같아요. 20대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40대가 되니까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직 40대인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세요? 슬비님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스트레스 받는 경험은 좀 피하게 되고 우리 팀이 지면 예전에는 하루 종일 우울했는데 지금은 뭐 다음에 이기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저는 아직 그런 마음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지면은 하루 종일 우울하고 친구들이랑 막 분노의 카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감정 소모할 시간에 차라리 가족들이랑 좀 좋은 시간 보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이론에서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연구에 한계점도 있어요. 연구자들이 실제로 시간 인식의 변화를 직접 측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왜 스포츠를 덜 보게 됐는지 물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그 이론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막상 연구에 사용을 안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을 제대로 적용하려면은 시간 인식이나 정서 조절과 같은 이론의 주요 요소들을 측정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론도 재밌어요.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고 우리가 여러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정체성에도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스포츠 팬으로서 시간 그리고 역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빠 역할 그리고 남편 역할 이런 거 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대학 동기들이랑 농구 경기 보러 가는 게 제 인생의 큰 낙이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애 생기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이거는 제 친구들도 다 비슷비슷해서 이제는 뭐 주말이나 평일이나 같이 경기 보러 가고 싶어도 같이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같이 갈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발견을 했대요. 여성은 팬심이 늘었다는 비율이 더 높고 남성은 줄었다는 비율이 많았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여성이 스포츠를 가족과 소비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 남성은 친구들과 스포츠를 즐기다가 가족의 역할이 커지면서 팬십이 줄어든다고 해석을 했네요. 가족들이랑 즐기는 스포츠랑 예전에 친구들이랑 즐기던 스포츠랑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즐거움이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구가 완벽하지는 않겠죠? 아까도 방법론적 한계를 말씀하셨었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회고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10대, 20대 때를 회상하게 했는데 이런 방식은 기억 왜곡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아까부터 예전에는 열정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네. 사실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종단 연구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같은 사람들을 20년에서 30년에 걸쳐 추적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한계점은 없나요? 표본의 대표성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이 40대 이상이다 보니 특정 세대의 특성이 반영됐을 수 있거든요. 저희 MZ세대가 나이가 들면 또 다른 패턴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전 젊은 사람들이랑 좀 다르긴 하죠. 네, 미디어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는 SNS로 선수들과 소통을 하고 경기도 스트리밍으로 경기를 관람을 하고 팬덤 활동도 온라인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경기장 가서 직접 보거나 네. TV로 보거나 그거 외에는 뭐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세대는 나이가 들어도 팬십을 유지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장에 직접 가는 건 줄어들어도 온라인으로 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기술의 발전이 팬십의 형태와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구는 스포츠 팬십이 생애 주기에 따라 변한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 마케팅 관점에서 의미가 참 크겠죠? 예, 말하자면 구단들이 우리 같은 아재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겠죠. 그러려면 약간 가족 친화적인 경기장 환경을 만들거나 짧은 하이라이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비님은 이 연구가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팬십의 변화를 이해하면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도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만큼 열정적이지가 않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팬십이 감소하게 될까요? 그건 한번 두고 보시죠. 10년 뒤에 다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스포츠 팬십이 어떻게 변했는지 혹은 변하지 않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스포츠 사회학 연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